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문화교실에 어떤 요청을 받고 몇 가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마취과 의사이긴 합니다만 이제 마취를 중점적으로 하고 통증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 좀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은 이제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통증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뭐 흔히 알고 계시는 허리 통증도 있을 것이고, 뭐 엉덩이 쪽에 다리 쪽에 통증도 있을 것이고, 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손목이나 뭐 이런 곳들에도 통증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하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내용도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은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통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대상포진 이제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대상포진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 잡아보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마취를 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마취에 관해서, 그러니까 수술이나 마취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포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흔히 이제 어릴 때 수두 많이 앓으시는데, 이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바로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입니다. 흔히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릴 때 최초에 감염되면은 이제 수두, 치킨폭스라고 하는 수두가 발병되게 되고, 뭐 어릴 때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열나만 해열제 쓰고 피부에 로션 발라주고 이러면 보통 좋아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연 회복이 되어집니다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피부에 남아있는 신경절이나 또는 뇌신경절 이런 곳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지 않고 잠복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수년, 수십 년 동안 잠복 상태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면역 약화 등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 그때부터 피부 발진 나타나고 통증이 나타나면서 이제 대상포진이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치킨폭스 수두입니다. 뭐 흔히 어릴 때 많이 보던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얼굴을 비롯해서 두피 그리고 몸 전체에 퍼져나가는 물집이나 이제 물집을 수포라고 하고, 또 거기에 농이 차 있기도 합니다. 농포가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두 장은 대상포진, 헤르페스 조스터라고 부르는데, 동일한 바이러스지만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대상이라는 말 자체가 띠 모양이라는 얘기인데, 가슴 부위나 배 부위에 띠 모양으로 이렇게 수포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존재하게 됩니다. 예, 다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의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이 얼굴을 침범하는 경우도 꽤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눈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눈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실명까지 올 수 있는 질환이고, 그리고 람제이언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귀 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각이나 어떤 평형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통증의 강도와 유병률을 보시면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출산의 고통이나 또는 이제 팔다리가 절단될 때에 그런 통증이 있는데, 그 속에 속하는 게 이제 대상포진에 의한 통증이나 특히 이제 대상포진의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통증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발생률을 보시면은 계절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인구 10만 명당 한 125명 정도가 있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서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0세 이상인 경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좀 궁금하신 게 이제 수두는 전염이 가능한데 대상포진도 전염이 가능하냐? 이제 그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흔히 수두는 이제 흔히 알다시피 전염력이 굉장히 셉니다. 특히 이제 서양 쪽 사회에서는 뭐 수두 파티라고 해서 애들이 수두 걸리면은 일부러 안 걸린 애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놀기도 하면서 이제 수두에 대한 면역을 퍼뜨리기도 하는 뭐 그런 문화도 있다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두는 굉장히 전염력이 셉니다. 그렇지만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수두에 비해서는 전염력이 매우 낮습니다. 뭐 문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4분의 1 정도다 또는 그 이하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뭐 어릴 때 수두를 앓으셨거나 또는 90년대 이상부터는 아마 어릴 때 수두 예방 주사를 다 맞으셨을 건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대상포진 환자를 접촉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약간의 접촉이 뭐 이제 예전에 수도를 앓았던 사람에게서는 대상포진에 대한 면역력을 더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수도를 앓으셨던 분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젊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사실 이전에 수도를 앓지 않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나 또는 이제 면역 억제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 환자의 피부 발진, 요 수포 이런 걸 닿으면은 감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성인의 경우에는 감염된다고 해서 이제 똑같이 대상포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발진이 나게 되는 수두의 형태로 발병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아의 경우에는 사실 뭐 수두 걸려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수두 걸리면 굉장히 극심히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이전에 수두에 걸린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대상포진 환자의 병변을 직접 만지는 또는 직접 접촉하는 그런 것들은 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상포진의 증상을 보시면 일단 처음에는 마치 감기 몸살처럼 오게 됩니다. 전구 증상을 보시면 뭐 곤태감이나 두통, 발열, 근육통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뭐 한 3일에서 5일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징적이죠. 피부 발진이 나타나게 되는데 침범에 있는 바이러스가 침범해 있는 신경 분포를 따라서 대상 띠 모양으로 이제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흉부 쪽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뭐 한쪽 측면에만 생기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양쪽으로 다 발생할 수도 있고 맨 처음에 수포가 발생하게 되고 이후 거기에 농이 차면서 농포가 변하게 되고 또 터지면서 딱지, 이제 흔히 말하는 가피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대략적인 발진 기간은 2에서부터 3주 정도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통증이죠. 침범된 부위의 어떤 발진보다 먼저 통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발진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함께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뭐 감각이 조금 이상하다, 이상 감각 가렵다 또는 좀 불쾌하다 이런 정도로만 통증이 시작되다가 이게 진행되면 아주 극심하게 타는 듯이 찌르는 듯이 그런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옷 입을 때 의복과 접촉 시 그 정도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통증은 이제 발진이 치유되는 전후로 호전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만 일부에서는 이 통증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쭉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이제 우리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단은 보통 임상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즉 피부 발진이나 뭐 어떻게 통증의 양상을 보고 진단하게 됩니다. 물론 더 정밀하게 진단하자면은 뭐 바이러스를 검출해 본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워낙 특징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뭐 임상적인 진단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대상포진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치료의 목표는 초기 감염을 확산하는 걸 좀 방지하고 감염 기간 및 중등도를 감소시키고 특히 중요한 게 치료를 정확하게 빨리 시작해야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빈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이게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빈도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항바이러스제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투여 시작입니다. 투여 시작의 시기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발진이 발생하고 72시간 적어도 3일 내에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물론 조금 늦었다고 해서 투여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이후에라도 항바이러스제는 투여해 주는 게 환자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종류로는 아시클로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항바이러스제만으로는 통증을 줄일 수는 없어서 이제 별도의 통증 치료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경도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우리가 흔히 뭐 감기 걸렸거나 근육통 있거나 이럴 때 쓰는 진통제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라고 명명을 합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만 써도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잘 조절 안 됩니다.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통증의 경우에는 아편유사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경우가 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등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진통 효과와 함께 이제 수면 장애, 잠 자는데 방해되는 거, 그 외에 조기 각성 등의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고 또 항경련제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왜 통증인데 이제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를 쓰느냐 하면은 뭐 좀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우울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이제 통증을 유지시키는 메커니즘과 유사하다는 연구들이 많아서 이제 이러한 약제들을 사용하게 될 때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는 경우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의 치료에 관해서는 이제 신경블록, 교감신경블록 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의학과 같은 데 오시면은 이렇게 방사선 발생장치, 간이 발사선 발생장치를 통해서 이제 허리 쪽에 주사를 맞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신경블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좀 초기에 곁들여 주면은 통증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대상포진의 예방을 보시겠습니다. 걸리게 되면은 좀 아무래도 고생을 많이 하는 대상포진인 만큼 예방이 중요한데 백신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조스타박스라는 백신이 있고 역시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50세 이상에서 투여가 권장되어 있고 백신 투여 후 4에서 6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발현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수두와 대상포진의 바이러스가 똑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두 걸린 사람은 이거 백신 안 맞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수두에 걸렸던 분들도 이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 주시는 게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대상포진으로 이제 나아가는 과정을 차단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부작용을 보시면은 뭐 홍반, 압통, 부종 등 일반적인 뭐 예방 접종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매우 드물다고 하고 다만 주의할 점은 예전에 수두를 앓았던 환자들, 어릴 때 수두를 앓았던 환자에게는 이 대상포진 백신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대상포진을 앓았던 환자들, 즉 나이가 들어서 대상포진을 겪었던 환자에게는 사실 효과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대상포진을 맞았다, 대상포진을 앓았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고 또 대상포진의 치료제로서는 사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치료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보시겠습니다. 대상포진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대상포진이 나아지고 난 다음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 포스트 헤르페틱 뉴럴지아라고 부릅니다. 통상 발진이 발생하고 1개월 후, 3개월 후에도 통증이 잔존하는 상태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은 충분히 사라졌지만은 우리가 피부에 있는 통증 신경들이 우리 척수 뒤쪽으로 모이게 되는 부분에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생긴 결과 이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게 되고 수년 심지어는 수십 년 이상까지 지속되는 만성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 결과로 단순히 아프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직업적, 사회적인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생률은 사실 문헌에 따라서 보고자에 따라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9%에서 34%까지 이제 범위가 넓고 특히 중요한 위험 인자가 연령 증가입니다. 고령일수록 발생률을 증가하는데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20에서 50%입니다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0% 이상까지도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통증의 양상은 일반적으로 대상포진 자체보다도 조금 더 심하다고 합니다. 따가운 지속적인 통증, 거기에다가 날카로운, 뜨거운, 간헐적이란 말은 이제 이따금씩 통증이 있다는 말인데 이제 그런 통증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울감이나 수면장애, 식욕부진, 변비, 권태 이런 것들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상당히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빨리 시작될수록 효과가 뛰어난데 약물치료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진통제나 항바이러스제, 그 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신경블록, 심리치료 같은 것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신경세포에 손상이 와버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잘 회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년 치료를 지속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게 대상포진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대상포진이 왔을 때 통증이 나타나고 이제 가슴 한쪽 부위에 뭔가 수포 같은 게 나온다. 이때는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뭐 통증의학과나 신경과나 이런 과로 가셔가지고 대상포진을 진단받고 항바이러스제를 빨리 투여하셔야 이게 나중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상포진에 대한 강의였습니다.